제가 취재한 부분과 일맥에 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일보의 한 보도를 보면 A씨가 현역 의원 때부터 통일교와 남다른 인연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고위 당직을 지냈다. 신인이었나요? 이 사람이 7인의 중에 한 사람인데 현역 의원이 아니다. 누구 누구예요?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읽었더니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없다. 그 사람은 문선면 총재 관련해가지고 온갖 모임에 다 참석을 했는데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없겠습니까? 윤영호 본부장을 몰랐겠습니까? 윤영호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 이 전직 국회의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본인 재판에 결심이 있습니다. 폭탄 선언이라고 하죠.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펀치 단독 채널 5만 명 돌파한 지가 이제 한 2주가 됐는데요.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스트분들의 애장품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윤희석, 구자룡, 설주환, 김기흥, 김영주, 조홍천, 박상수, 강전혜, 그리고 뱅수까지 아끼는 애장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는 저희가 요즘에 가게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안 드렸어요. 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서운해요. 네. 그래서 댓글로 애장품을 받고 싶은 분들의 성함과 이유를 남겨주시면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강냉이 분들께 소중한 애장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예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애장품을 보내드리고 또 아깝게 애장품에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입니다. 5만 이벤트인데 5만 이벤트가 끝날 때쯤은 6만이 되겠죠? 네. 이상 1회 이벤트 공지를 마쳤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주세요. 삐졌어요. 자, 돌직구쇼에서 우리 진이가 진행하는 돌직구쇼에서 어제였죠? 네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통일교 청탁 관련 해가지고 뭐 질문을 받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교 측의 국힘에 대한 후원이 청탁성, 대가성 후원이라서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불법이 아니다. 예? 불법이 아니다. 대가성 청탁성 게 아니다. 그리고 일회성은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그냥 아주 그냥 점잖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요. 예. 어제 한 건 기억이 안 나요. 한 30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네? 뭐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뭐 했나 이런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어제 제가 무슨 말 했고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내일은 뭐 먹을 거는 빨리 생각하세요. 내일은 네. 네네. 뭐 내일은 뭐 짜장면이나 먹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이게 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야 양쪽의 정치 자금을 다 댔다는 진술과 관련 노트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사실상 뭉개고 있었죠. 이 내용은 사실 지난 8월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뭉개고 있었어요. 네네. 저 또한 8월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뭉개고 있나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면 위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결국은 이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그 성급했다,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다뤘어요. 어떤 게 민감하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슨 어떤 뭐 통일된 종교가 있는 그러한 그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 국교가 있는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불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에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를 삼겠다.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본에서 진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그다음에 그 전후해 가지고 권성동 의원 지금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는 자신이 있나 보다. 통일교하고는 거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교에 넘버1은 당연히 한학자 총재겠죠. 넘버2는 정원주 씨고 넘버3가 윤영호 본부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영호 본부장 재판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결심하고 마지막 최후 모두 그 발언만 그 남아있는 상황인데 듣다 윤영호 본부장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한 것들이 신문 기사에 쭉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저도 관심이 생겨서 아 도대체 통일교하고 민주당이 어떤 관계인가 진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관계였는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신문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나? 결국은 대통령의 발언이 그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그 생각 듭니다. 자, 말씀하셨던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통일교를 종교재단을 해산 명령을 하라고 사실상 지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전에 특검에서 윤영호 씨가 민주당 인사들 10여 명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돈을 줬다.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입막음을 시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일단 그 내용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들었던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4사람이었습니다. 네네. 윤영호 씨가 검찰 특검에서 민주당 인사, 구여권 인사 포함해서 4사람에서 5명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들었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저게 들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지요. 됐습니다.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현직 장관입니다. 한 사람은, 현직 장관이요? 한 사람은 현직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7인의 멤버입니다. 7인회. 네. 이재명 대통령의 7인회죠. 7인의 멤버입니다. 7인회가 누구예요? 찾아보십시오. 네. 특정되니까. 아니 뭐 7명 이름 다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그 중에 한 명이라며. 제가 못 외워요. 못 외워요. 그 7인의 멤버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접촉은 했는데 돈을 아마 제공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않아서 그 사람도 현직 장관입니다. 네네. 현재 장관입니다. 돈 안 받았으면 뭐 큰 네, 문제는 없는 문제 거죠. 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문재인 시절의 비서실장입니다. 네네.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선물을 받은 것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윤영호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특검에서 윤영호 관련된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 지금 수사 기록, 수사 보고서 내용으로 만들어진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학자를 찾아가서 한학사 총재를 찾아가서 절을 했지요. 절을 하고 한 사람은 4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아왔다고 진술을 했고요. 네네. 또 한 사람은 3천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 사람 또 역시 경배 의식 절을 했다고 하고요. 한 사람은 돈을 제공을 했으나 받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저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몇 사람에 대한 진술이 쭉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의 사람들도 전현직 의원, 장관들을 포함해서 또 전현직 도지사, 문재인 정부 시절의 도지사, 전현직 도지사 한 서너 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현직 의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방위적이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윤영호 본부장이 저렇게 그 행동한 거는 조치한 거는 뭐 그야말로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당에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핫한 문제가 뭐냐면은 2022년 2월에 통일교 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평화 서밋이었는데 그때 누가 참석했냐면은 미국의 전직 부통령이 참석했었어요. 마이크 펜스가. 근데 그때 또 누가 참석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는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후보가 이재명 후보 여당의 야당의 윤석열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는 참석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민주당에서 그 굉장히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와 그 통일교 측이 아주 접근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그 결국은 윤영호 본부장 이야기가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돈 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건진 통해가지고 이것저것 선물 많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김건희 여사도 인정을 했으니까 윤영호가 이야기한 거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윤영호가 국민의힘만 줬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도 돈을 많이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차피 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은요 여당이었잖아요. 야당한테 돈 주는데 여당한테 돈을 안 주겠습니까? 뭐 여당한테만 그 당시 그 야당한테만 어떤 뭐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무슨 끈끈한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통일교는요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인 거고 그다음 그 이전에 문선명 총재가 통일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통일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정치권과 유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실질적인 넘버 3였던 윤영호가 여기저기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큰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가 최근에 좀 진술이 더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네네. 본인이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을 번복은 아니고 진술을 거부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전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바꿔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살펴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또 제가 취재한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일보의 한 보도를 보면 자, A 씨가 현역 의원 때부터 초대 교주인 문선명 총재의 기일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와 남다른 인연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고위 당직을 지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인회였나요? 7인회입니다. 네. 이 사람이 7인회 중에 한 사람인데 경기도 지역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사람이고 현재는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자, 7회 멤버 중에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2사람인가 3사람 있을 겁니다. 누구예요? 몰라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요거는 진술입니다. 진술. 확정된 혐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근데 이분 이렇게 이 거론된 사람들은 다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적이 없다.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본인들은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점이요. 이 김건희 특검이 이 똑같은 내용들에 대한 진술을 바꿔서 왜 특정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권성동 의원과 일부 사람들을 구속을 시키고 민주당에 대한 이런 진술이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상 뭉갰느냐. 네네. 저는 이게 정말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김건희 특검의 특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수사를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를 딱 팠다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쪽에도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같이 덮어야죠. 수사를 아는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다 줄 수 없단 말이죠. 집토끼하고 산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지금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됐단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7인회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던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읽었더니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없다. 그다음에 윤영호도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꽂아줬냐면은 그 민주당의 세계 한인 민주회의라고 한 게 있어요. 네. 거기 의장이 누구냐면 당대표예요. 이재명 대표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 사진도 나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의장님이 부의장한테 무슨 임명장 같은 거 주는 거. 그 사람도 모르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 관련된 신문 기사를 쭉 찾아봤더니 2016년에 기사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2016년 8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피스로드 2016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스로드. 피스로드. 이게 8월 2일에 충청남도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보름 동안의 대장정을 거쳐서 파주 임진각에서 이게 대미를 장식했는데, 거기에 경기도 재선 그때는 초선 의원이었겠네요. 그때 그 국회의원이 딱 나와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오늘 날씨 덥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피스로드를 하는 건데 평화를 위한 대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게 8월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9월 11일에 수원의 어떤 호텔에서 문 총재 천주 성화 4주기 지도자 초청 보고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문선명 총재가 이제 사망한 지 한 4년쯤 후에 그런 그 보고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문선명 총재를 알게 된 게 2006년도에 후쿠오카에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 살아있을 때 그때로부터 2016년이니까 10년 전부터 내가 문선명 총재 알았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4년 됐으니까 뭐 안타깝다 그러면서 문선명 총재야말로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 대사로서 함께 노력하자. 이 이야기. 평화 대사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016년 똑같은 2016년 12월 16일에 그 잠실 롯데호텔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효정 포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창립 발기인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학자 총재의 권력이 공고화된 순간부터 모든 이름이 효정으로 바뀌거든요. 효하고 정하고 그 초코파이 할 때 그 정 있잖아요. 네. 효도 할 때 효하고 그게 가지고 효정 무슨 재단도 있고 병원 이름도 효정으로 바뀌고 막 그래요. 그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효정 포럼이라고 하는 게 창립 발기인 대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선명 총재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는지 효정 포럼을 통해서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효정 포럼은 한국적인 효행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서 인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16년부터 그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그 문선명 총재 관련해 가지고 온갖 모임에 다 참석을 했는데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영호 본부장을 몰랐겠습니까? 한학자, 정원주, 윤영호 이 그거였어요. 라인이. 라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돈은 다 윤영호로부터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윤영호의 부인이 통일교회 재정국장이었죠. 재정국장이었죠. 그러니까 돈은 윤영호한테 나온다. 그런데 나는 윤영호도 모른다. 그 다음에 나는 통일교한테 돈도 안 받았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나는 한학자 만난 적 있다. 윤영호도 안다. 하지만 통일교 돈을 받은 적 없다. 이러면은 제가 뭐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한학자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윤영호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 통일교 돈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받았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영호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윤영호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은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옛날에 저 기억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느니 뭐 똥물을 마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특검에서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요. 특검 일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보면 국민의힘에 관련된 입장, 윤영호 씨가 진술을 해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구속을 시켰잖아요. 똑같은 진술이 나왔는데 이 민주당 쪽 인사들은 아예 수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수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별건 수사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있는 쭉 16가지 수사를 봤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 별건 수사 아니고요. 제가 그 김건희 특검법 내용 쭉 봤어요. 그 1호부터 한 13호까지는 이거 수사해라.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는데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 수사에 반의 반도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호인가 16호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왜 구속됐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련 사건이니까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느냐? 이건요, 알면 다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 만약에 이거를 민중기 특검이 아니라 법원장 출신의 민중기 특검이 아니라 다른 검사 출신의 특검한테 맡겼으면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손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거 별건 수사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민중기 특검이 이거를 묻을 수도 없어요. 이게 윤영호의 그 결정적인 사람의 진술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수사하면요, 관련된 증거 같은 것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단순한 말이 아니라 노트에 적어놓은 것도 있다면서요. 이런 건 굉장히 유력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해라라고 하면서 이걸 뭐 경찰에 보낼 건지, 검찰에는 안 보낼 것 같고요. 공수처에 보낼 건지, 만만한 공수처에 보내면 또 공수처에서는 이거 들고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뭉개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좀 그랬는데, 통일교하고 민주당하고 관련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2022년 2월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했던 그 서밋에, 네. 한반도 평화 서밋에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내가 난 통일교와는 거리 둬야 돼. 난 통일교와는 뭐 부정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거리 둬야 돼.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윤영호의 진술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참석해달라고 타진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에 갈 일정이 있었대요. 그 일정이 겹쳐가지고 아쉽지만 이번엔 내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정이 없었으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통일교 행사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사람들,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참석해가지고 펜스하고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이성락, 않았습니까? 김현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2023년 4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윤영호 본부장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모 씨인데 그 사람이 천무원의 행정정책실장이었어요. 네. 그 윤영호 그 본부장이 아주 직속 후배고요. 아주 오른팔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윤영호가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밀려나니까 그 윤영호를 대체해가지고 그 통일교의 제3인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계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이 됐어요. 의장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부의장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 부의장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통일교의 핵심적인 사람이 민주당에 아주 부의장까지 됐는데 무슨 관련이 없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부의장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조금 전에 뭐 똥물 이야기했던 그 전직 국회의원이 그 의원이 됐죠. 그 의원이죠. 그 의원이 주도해서 성사가 됐다. 그러면서 행정정책실장 부의장 됐던 그 사람이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이제 정권 또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또 바뀌었는데 나는 이재명 정권과 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내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뻥을 치고 다녔죠. 그러면 이게 통일교하고 뭐 국민의힘하고만 그 관련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깨끗한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영호 씨는 내일입니다. 내일.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본인 재판에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재판 결심에서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촉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조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뭐 사실상 뭐 우리가 표현하기로 폭탄 선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내일이 좀 기대가 되고요.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긴 되는데, 자, 지금 특검에서는 솔직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사건 번호를 8월 달에 진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논란이 되고 언론 보도가 나니까 최근에 사건 번호를 매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편파적인 특검인데 그런데 그 굉장히 무능해요. 수사를 잘 못해. 왜 이렇게 하지? 왜 그 스스로 평지풍파를 만드는지 공명심이 앞서가지고 야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늘 그런 식이에요. 심지어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관련해가지고 그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TV조선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게 뭐냐면은 민중기 특검이 야 김건희 여사는 주식 관련해가지고 또 뭐가 있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맞다 있다 해가지고 딱 찾았는데 그거 줄을 갖다가 실마리 잡아가지고 줄을 쭉 끌어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자기가 걸렸어. 민중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식이에요. 아 권성동 해가지고 통일교 야 이거 재밌는 건데 통일교와 그 이미지 씌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막 끌었더니 누가 더 나옵니까? 7위대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윤영호 본부장 결심입니다. 결심이 뭐냐면요,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이에요. 심리의 심하고 종결할 때 결을 갖다 붙여가지고 종결의 결, 심리의 심 해가지고 내일 이제 재판이 결심이 되는데 이 결심 때 윤영호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결심을 할 거냐 지금 두근두근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 그냥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제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원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내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났어. 그거 다시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이 정도 사안이면 네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뭐 별 기대 안 해요. 저는 뭐 국민의힘 뭐 그러려니 하지 뭐. 국민의힘 뭐 저기 정권 있는 정권도 내주는 뭐 그 정당이 국민의힘인데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다시 반복을 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건 특별 검찰이에요. 검찰 중에 특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특검이라고 하는 걸 몇백억 들여가지고 이 민중기 특검 그 굴리는데요. 그 임대료만 뭐 한 달에 뭐 얼마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고. 그렇죠, 엄청 그다음에 뭐 민중기 특검 차관급 연봉 줍니다. 뭐 기사 딸린 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특검보들도 검사장급 대우 해주고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써가지고 특검을 굴리는가? 그거는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뭐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검찰이 실력이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검사들 우글우글해요. 그다음에 정권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검찰은요 시키는 대로 일 잘하거든요. 그냥 사냥개 같은 그런 조직이 검찰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 잘하는 검찰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어리버리한 특검을 갖다가 구성했는가? 그거는 딱 하나잖아요. 검찰은 중립적이지가 않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특검을 조직해가지고 그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하는 게 그게 맞다 해가지고 법까지 통과시켜서 수백억 예산 써가지고 특검 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특검은 정치 검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검사 중에 정치적인 검사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검사라고 그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행한 그런 행태보다도 지금 특검은 훨씬 더 심한 거 아닌가? 수사를 이런 식으로 오염해가지고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언젠가는 지금 특검들이 뭐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날이 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특검이 썼던 이 예산 같은 부분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 팀이 쓴 예산만 보면요, 지난 7월 2일 날 김건희 특검 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지난달 19일까지 쓴 돈만 보면 59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4,300만 원씩 쓴 꼴인데, 자, 이 돈이 78억 1,300만 원 중에서 75%를 그냥 수사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또 다시 편성받았는데 이 가운데 특사활동비가 10억입니다. 10억을 특활비로 10억을 씁니다. 검찰 특활비는 다 깎더니 김건희 특검의 특활비는 10억이나 주네요. 회식비는 얼마나 돼요? 회식비요? 나 그게 궁금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